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진행의 서덕원 목사입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 시카고 총영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거영사 우창호입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는 요즘 시카고에서 가장 바쁘신 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우창호 재외 선거영사님 나오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척 바쁘셔요. 네, 지금 예, 네. 바쁘신 적이 나오셨는데 저희 시카고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과 인사 먼저 나누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 시카고 총영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창호 선거영사입니다. 저는 내년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가 총 6번 실시가 되었는데요. 재외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외선거에서도 우리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외국민들께서도 보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 10날에 4월 10일 날 네네. 실시가 되는데요. 네네. 이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가 이제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네네. 열심히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제반 업무를 하시게 되는데 그 4월 10일 선거를 위해서 우리 재외 국민들이 해야 되는 일 이걸 좀 정리해서 말씀을 먼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22대 국회의원 재선거는 내년 4월 10일 날 실시가 됩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선거 사무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월 13일부터 설치가 되었는데요. 내년 5월 10일까지 7개월간 운영이 됩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재외투표소의 설치와 투표 관리입니다. 그리고 재외선거 홍보, 그리고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부터는 신고 신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 신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3개월간 진행이 되고요. 신고 신청이 끝나면 재외선거의 명부가 작성이 시작이 됩니다. 재외선거의 명부는 선거일 전인 30일, 3월 10일 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재외선거 투표는 내년 3월 27일부터 4일까지 운영이 됩니다. 네,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이제 네,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지난 10월 13일 네네. 이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어떤 분이 어떤 일을 맡고 하시는지. 네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총 7개월간 운영이 됩니다. 이번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공통적으로 총 5명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다만 우리 주 시카고 총영사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는 재외투표소의 관리, 그리고 재외선거에 대한 홍보, 그리고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의 주요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총 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시카고에는 4명만 이제 구성이 되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명 2명, 그리고 공관장의 추천 1명, 그리고 정당에서 2분을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네. 정당 한 군데서 이렇게 아직 위원 한 분을 추천을 안 해 주셔서 네. 4명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 분은 이제 공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 채울 건가요, 어떠세요?
해당 정당에서 추천을 하면은 그분이 이렇게 중앙선관위에서 지명을 하고 이와 관련돼서 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 선거 관리를 쭉 선거 날까지 개표 날까지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그 우리 시카고에 살고 있으니까 네. 그 부재자로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지금까지 해오던 관례도 있고 그런데 좀 변동이 있나요? 어떠세요? 그 부재자 투표. 예. 국외 부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일 기준으로 해서 만 18세 이상 2006년 4월 11일 출생자까지 해당이 됩니다. 선거인은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국외 부재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을 말하는데요. 주로 이제 유학생들, 회사 주재원, 여행객 등 일시 체류자가 해당이 됩니다. 반대로 재외 선거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국민을 말합니다. 주로 영주권자가 이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 시민권자분들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습니다. 다만 국적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복수 국적자인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65세 이상으로서 국적 회복을 통해서 미국 시민권자인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은 이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줄여서 이제 다시 여쭈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유학생들이나 주재원, 대한민국 국민. 네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한민국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행객도 그렇고. 네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패스포드를 갖고 있는 영주권자도 할 수 있고. 네네. 그리고 시민권자 중에서는 그 65세 이상으로 이중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복수 국적으로 합법적인 복수 국적. 예, 합법적으로 네네.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실 수가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이번에 꼭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투표 날이 다가오면 이제 어디서 투표를 해야 되나 이것도 좀 관심이거든요. 예, 투표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현재 규정에 따르면은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에서는 총 4곳에서 투표소가 설치가 됩니다. 공간 투표소가 한 군데에서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추가 투표소는 3곳에서 설치가 됩니다. 투표소의 설치 장소와 운영 기준은 내년 3월 21일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투표소 같은 경우에는 투표 기간은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간 투표소인 한울종합복지관에서 투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투표소 3곳은 디트로이트, 인디애나폴리스, 콜롬비아에서 추가 투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시카고 인근에서는 한울복지관 북부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한울종합복지관 네. 북부 사무소에서 공간 투표소를 이렇게 설치를 예, 하였습니다. 설치를 하고 이제 네네. 선거관리위원들이 거기 관리하는 분들이 나와 계셔 선거를 도와주는 건가요? 네, 투표 참관인 분들 예, 계시고 투표 참관인들, 그리고 투표 네. 사무원들이 예. 선거 관리, 투표 과정 전반에 대해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분들은 이제 직접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 전에 사전 투표나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네, 사전 투표는 국내에서 네, 이렇게 국내에서 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사전 투표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재외 선거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네, 신고 신청을 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총영사관에서 설치된 투표소에서는 어두운 곳에다가 투표를 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근교에 있는 애틀란타나 그리고 뉴욕, LA 그쪽 총영사관에서 설치한 투표소에서 예.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투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은 예, 미국 전역에서 할 수 네,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시카고만 보면 네네. 이제 한울복지관 이제 북부사무소에서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좀 거리가 멉니다. 네네. 시카고에서 멀리 떨어진다든지 뭐 인디아나 북부나 네네. 위스콘신에 멀리 떨어진 분들은 어떻게 권리를 행사해? 자기가 이렇게 오나요? 아니면 좀 교통편의도 제공해 주시나요? 지금 현재 규정에 따르면은 직접 이렇게 오셔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꼭 지참을 하셔서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편 투표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이렇게 법에서 이렇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셔서 예, 직접 투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본인이 직접 어떤 방법으로 이제 가셔서 투표소에 가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 시간도 좀 알려주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이번 주 12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부터 국외 부재자 신고 신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재외선거에서는 신고 신청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면은 반드시 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고 신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신청서를 공간으로 직접 보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고 신청서를 스캔을 해서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고 시카고 총영사관에서 신고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서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필드를 하거나 네네, 맞습니다. 아니면 우편으로 네네. 해서 이제 내가 그 투표날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권리를 얻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이제 많은 그 절차가 있고 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제 미국은 또 땅이 커서 이 여러 곳에 우리 교포들이 동포들이 흩어져 살고 계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를 다 홍보하시는 게 좀 네. 영사님의 큰 그 임무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이 많은 분들을 이제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를 하셔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외선거에서는 신고 신청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외 부재장 신고 신청 기간 중에는 매주 금토일에는 저희 이제 시카고 근교에 있는 주요 마트에서 네, 맞아요. 이제 신고 신청 접수를 이렇게 받을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매주 일요일에는 종교 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신고 신청서를 직접 받으려고 합니다. 예, 또한 특히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미시간 주에 있는 디트로이트 주에서 예. 신고 신청 접수요원을 운영을 해서 매주 금토일에 신고 신청서를 직접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회나 한인 유학생들의 협조를 통해서 온라인 홍보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예. 우리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구역이 총 13개의 주가 13개 주를 네, 관할하고 계십니다.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네. 신고 신청 3개월 동안 직접 저희가 해당 주를 방문을 해서 신고 신청에 대해서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같은 질문이겠습니다만은 그 국내에서 부재자 못지않게 이제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는 거리가 머니까 네네. 예, 이런 어떤 우편 투표나 다른 어떤 사전 투표 방법이 그 법으로 좀 제정이 돼 줬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적극적인 이렇게 참여를 위해서는 보다 이제 편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표소와의 이제 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네. 법으로 이제 개정을 통해서 재외선거 제도가 이제 변경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우리 미주에 사시는 동포들에게는 이게 꼭 필요한 그런 법률적인 지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건 좀 조금 다른 얘기예요. 좀 부정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해마다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이 선거 사범들이 있어요. 네네. 그 법을 어기는 사람들. 네, 네. 이게 어떻게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렇게 해서 그 활동 정당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그
투표 부정 단속 네네. 이런 어떻게 하셔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임무 중에 하나가 선거범죄 예방하고 단속입니다. 선거범죄 같은 경우에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 신청을 하면서 신고 신청과 관련된 안내를 하는 동시에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해서 위법 행위 예방 안내 리플렛 등을 이렇게 함께 이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범죄 예방을 위해서 그런 이제 네트워크도 지금 이렇게 형성을 해서 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그 우리 동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밖에 없는데, 네. 네, 많은 관리가 이렇게 필요한데, 연사님 그 가장 흔한 선거 사범으로서 가장 흔한 지금까지 겪은 중에서 이런 예를 우리 청취자들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주요 사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여러 이렇게 행사 장소에서 네, 장소에서 마이크를 두고 어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이렇게 지지하거나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언론 광고와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언론 광고를 통해서 어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이제 비방하거나 예, 허위 사실을 이렇게 유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해 주셔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례가 적발이 됐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일단 우리 시카고 총영사관 대표 전화로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을 통해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예방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얼굴 붉히는 일이 좀 없었으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그 내년 4월 10일 네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18살이 되면 이 투표를 이제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투표 절차 한번 정리해 주시고 우리 동포들에게 그 당부의 말씀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면은 반드시 이제 국외 부재자 신고 또는 재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고 신청은 오는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3개월간 진행이 됩니다. 신고 신청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가 실시가 된 지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은 횟수로는 총 7번째 선거입니다. 재선거 제도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재외 국민분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 모습들이 우리 동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예.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 재외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켓에 가셔서 홍보도 하실 거고, 네네. 예, 종교 시설에 가셔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교회에 가셔서 이제 협조도 이제 네네네. 요청하시게 되고 유학생 단체라든지 우리 동포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는 이제 가셔서 홍보를 하시게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오늘은 2024년 4월 10일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우창호 재외 선거 영사님 모시고 대화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화제의 주인공 모시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